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제가 많이 기다리셨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참 긴데요. 어, 어쨌든 돌아왔다는 거 좀 알리면서 시장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뒤에 잠깐 하도록 하고요. 금일의 사실 하이라이트는 공매도 금지였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개의 종목을 기존에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종목을 공매도 금지를 넣은 것이죠. 오늘 코스피도 급등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최고가로. 그리고 코스닥은 사이드카가 아침 장 시작한 후 1시간도 안 돼서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닥 150 선물이 그쵸? 6% 이상 올랐을 때 발생하는 사이드카가 발동을 했고요. 오늘 뭐 코스닥 2차전지 레버리지 ETF가 30% 넘게 하루 만에 폭등하는 그런 기염도, 저도 주식을 20년 가까이 시장을 보고 투자하면서 이런 장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한 섹터에 웬만한 시총 정말 큰 것들이 상한가를 우르르 다 가고, 결국 2차 전지가 공매도에 얼마나 억눌려 있었나, 그쵸? 물론 잔고율도 높았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심리가 시장에서 오늘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핵심 상황은 이거일 거예요. 오늘 개인들이, 그동안 많이 물려있던 개인들이 시장 전체적인 수급만 봤을 때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불마켓, 오늘 같은 불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개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자, 이제 공매도 금지가 어쨌든 내년 뭐 총선 전, 내년 6월까지, 총선 조금 이후죠. 총선이 4월이니까 금지되었으니까 향후 6개월간은 최소 안전 마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시장은 호락호락하지 않는다는 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아시겠지만 1.25에서 1.5배속으로 옵션을 설정하시면 더 빠르게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간단한 마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돌아온 김에 기본에 입각해서 일단 시장 브리핑을 하고요. 저희 아이디어를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장의 영상들을 앞으로 다시 한번 또 올리고, 간헐적으로 종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쵸? 근데 그 얘기도 좀 나중에 하겠지만, 제가 종목을 올리면 이 종목은 언제 사서 언제 파냐 이러신 질문도 있고요. 제가 또 타이밍을 고점에 사게 해서 그 영상이 올라가는 날 또 물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종목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종목을 올리는 건 향후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올리는 거고, 마켓 타이밍은 스스로가 좀 판단을 역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외국인이 7천억, 기관이 2,200억, 개인일 물량, 매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 거의 외국인이 그죠? 70% 이상을 받아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좀 종가에 그죠? 오르는 거 빼고는 사실 장중 내내 약세를 면치 못했었고요. 뭐 시장의 언더퍼폼이죠. LG에너지 솔루션, 지난 주말에도 SK 하이닉스와 시총의 위치가 바뀔 것이냐, 되게 좌지우지 할 것이냐, 저는 사실 하이닉스가 시총을 다시 2를 찾았으면 하고, 내년도 시장을 봤을 때 반도체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게 오늘 2차전지의 숏셀링 커버, 이런 추정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야, 시가총액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이가 22% 올리는 기염을 했습니다. 뭐 역사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애플이 시총이 정말 큰 종목이 5% 10% 오를 때, 그쵸? 그 정도의 시총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시면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LG화 전부 다 2차전지 관련 셀 업체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언제로 그런 업체고요. 양극재랑. 결국 포스코 퓨처엠도 상한가를 갔고요. 결국 개인들의 하두는 이거겠죠. 제일 많이 뭐 물려 있거나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재미를 받거나 했던 종목, 두 개의 종목이 여전히 아직 코스피로 이전되지 못하고 코스닥이 있는데요. 최근에 뭐 대주주가 뭐 계좌 도난, 뭐 여러 가지 이슈, 제가 방송 안 하는 동안 이거에 대한 에코프로의 형제에 대한 이슈는 정말 하루 한나절
말을 해도 아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가총액 1, 2에 이 두 개의 종목이 상한가를 갔다는 거.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차전지가 모든 역할을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에 HAB 같이 공매도가 높은 제약바이오, 그쵸? 이런 것들도 급등을 했고요. 또 네임보드, 노보틱스, 노봇 관련주도 급등을 했고, 웬만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급등을 했다는 거. 미용 의료기기가 좀 오늘 심리적으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반도체도 시총 큰 HPSP, 뭐 게임주, 뭐 펄어비스 막판에 힘을 달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역시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샀고요. 개인은 전부 매도를 하면서 거의 시초에서 종가로 갈수록 그쵸? 원웨이 상승장을 양시장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뭐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비교해도요, 사실 월등히 상승 종목이 앞선 하루였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잔고가 다 늘지 않았나 주식을 갖고 계시면은 생각이 들고, 대신 대형주가 많이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기 때문에 오늘 소형주 지수는 대형주 지수 대비 중형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덜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지금 외국인이 아까 말씀드리지만 양시장에서 약 그쵸? 5천억, 9,300억 하면은 약 1조 4천억 가까이 매도를 보였고요. 개인이 보였고요. 외국인이 그 물량을 거의 7할 이상 받았다. 기간은 코스피에서 2할, 3할을 받았고, 코스닥은 온전히 외국인이 다 받는 하루였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장중에 거의 2조 원 가까이 받다가 종가에 많이 털어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선물에 의한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가 장이 급등하면서 막판에 던진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이 무려 하루에 15.7포인트가 선물이 5%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른 겁니다. 코스피 선물이. 자, 공매도 금지의 반작용 시장은 결국 여기서 보여졌습니다. 하이닉스만 제외하고 좀 보면은요, 결국 2차 전지를 그죠? 외국인이 많이 샀고 결국 숏 커버를 했다. 공매도 쳤던 것들을 급하게 한매수를 한 모습을 수급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 전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공매도나 뭐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외국인보다 없던 기관의 입장에서는 장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종목을 잡기보단 지수 연동된 그런 코덱스 이런 레버리지 그쵸? 그리고 지수 연동된 삼성전자 상대적으로 오늘 기간은 그쵸? 시장 대비 상당히 언더퍼폼 하지 않았을까 하루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이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급등한 2차전지 관련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쵸? 포스코 퓨처엠도 상한가인데 외국인이 오히려 팔았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2차전지 관련주들을 쇼커버를 했다는 게 아닌 수급이 상대적으로 종목별로 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LG학도 마찬가지죠. 그죠? LNF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기간은 포스코홀딩스를 같이 순매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건 이 종목은 최근에 뭐 다른 유튜버 그죠? 뭐 빠진가요? 그분의 영향력인지 모르겠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면서 오늘도 많이 샀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하이라이트를 좀 압축적으로 그럼 좀 시장과 빗대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뭐 아시겠지만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한 목소리로 거의 주말 사이에 공매도 금지 뉴스를 속보로 나오게 했고요. 오늘 어필을 더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 위한 조치. 자, 근데 저는 이 소리가 정말 좀 황당한 게요. 오늘 짐 누저스가 뭐 한국 공매도 금지는 바보짓,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MSCI 선진 편입 지수 편입되는 거를 한국 정부가 그동안 바래왔었는데 그것도 물 건너간 게 아니냐, 이런 뭐 판단들의 뉴스들이 흘러나왔었는데, 이복강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순히 골목에 깨진 유리가 많은 수준이 아니라 골목 전체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이런 웬 개소리 헛소리를 오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정말 이분을 제가 험담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동안 그쵸? 제가 영상을 못 찍은 시기이긴 하지만 8월부터 10월 우리의 개투들, 우리의 구독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개월 동안 코스닥이 무려 거의 맥스 드로다운으로 그죠? MDD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마이너스 24%까지 장중에 갔었습니다. 역대급 하락을 보여줬고요. 거의 9월 10월에만 진행이 됐죠. 8월부터
그놈의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싸해지더니 2차전지가 폭락하고 모듈은 반도체도 폭락하고 웬만한 종목들이 전부 다 폭락을 시현하는, 그쵸? 대형주들도 결국 못 버티고 삼성 SDI 같은 기업이 거의 맥스드롤 다운이 30% 후반까지 고점 대비 하락하는 그런 2차전지 관련 주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개인들의 투심이 이 예탁금에서만 해도 보여줬습니다. 53조 원을 9월 초만, 그죠? 구사하던 그런 예탁금도 45조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불과 2개월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였죠. B2,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 제가 레버리지는 투자는 시장이 좋을 때는 분명히 약이 되지만 안 좋을 땐 독이 된다. 그 표현이 이번 또 상승장의 그런 연초에, 그쵸? 뭐 노봇 그리고 2차전지 이런 것들과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레버리지를 계속 쓰고 있었으면은 다 토했거나, 그쵸? 아니면 현금을 만들지 않으셨고 주식을 100% 풀로 채우셨던 분들도 상반기 수익이 거의 두세 달 만에 다 날아가거나 B2는 심지어 더 많이 날리는 그런 장세를 이런 예탁금과 신용잔고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가 줄은 겁니까? 신용은 4조가 줄었고요. 예탁금은 거의 10조 원 가까이 약 줄었다는 겁니다. 그쵸? 신용이 아직 더 줄어야 된다. 뭐 올해 연초가 제일 바닥이 15조 후반대였기 때문에 16조 후반대 온 입장에서 지난주만 해도 뉴스는 신용이 더 털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결국 이 개인들이 B2 레버리지를 쓰는 개인들은 물론 부자, 그죠? 돈 많으신 분들도 역시 많겠지만 대부분의 현금성이 없는 개투들이 많이 쓰는 게 결국 B2와랑 레버리지 신용 담보 이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가 많이 털린 이 입장에서 11월에 이제 와서 총선 카드라고 표현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런 이슈가, 그죠? 개인들이 터질 만큼 다 터진 입장에서 갑자기 주말 사이에 급격하게 났고 오늘 급등을 뭐 행복하게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은 만들었다고 하지만 3개월 동안의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상승은 절대 아니었다. 하루 만에 폭등이 역대급이긴 했었지만 2차전지를 전체 종목에 그죠? 포스코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LNF, 에코프로 양형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개인들은 결국 다 털린 만큼 털린 개인들은 오늘도 정말 오히려 포물을 느끼는 그런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돌아왔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실 건강상의 사유로 계속 영상을 찍지 못했고 텔레그램 채널도 안 냈지만 유튜브를 역시나 아무도 안 보시는지 텔레그램 채널엔 아직도 20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에 매일같이 정보를 조금씩 중요한 정보나 뉴스 이런 것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 텔레그램에 들어오실 분들은 전 영상 6월달에 올린 텔레그램 채널에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아직도 건강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목소리는 멀쩡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목소리는 멀쩡하지만 몸이 약간 장애인이 된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지금 계속 제대로 못 걷고 있는데요. 어쨌든 건강은 계속 안 좋지만 잘 관리해서 유튜브를 다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안 찍는 일은 없도록 좀 약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약속 너 지난번에도 안 지켰잖아 하시는 분들께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는 구독자 안 생겨도 포기하지 않는다. 좁은 나무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이성균의 끝까지 간다. 저는 마약은 하지 않았고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8월 10월 하락장, 어쨌든 쓸데없는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하락장을 되돌아보면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B2 좋습니다. B2는 근데 상승장에 아까도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약이 되지만 하락장에 이번 하락장 처음 아마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계좌 개설이 많고 들어왔고 작년 한 해가 되게 어려웠던 장을 올해 상반기가 많이 커버 쳐줬을 텐데요. 올해 결국엔 또 하락장이 작년과 비슷하게 9월 10월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역대급으로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웬만한 종목들이 진짜 반토막이 넘게 났던 것 같은데요. 신용 쓰신 분들은 다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리 좋은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이거를 담보로 계속 메꿀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번에는 신용이 상당히 급격히 안 줄었던 거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개토들이 예전에 그런 개토들은 아니다는 걸 저도 또 느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의 공매도 숏셀링 결국 제가 아까 초반에 제목처럼 불마켓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저는 솔직히 단언컨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락은 바닥은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의 급한 매수세는 일단락은 오늘 다 1조 원 넘게 1조 4천억을 샀죠. 양시장에서 한 거 아닌가 사실 생각이 듭니다. K 주식이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제일 강했고요. 물론 떨어질 때도 제일 항상 선두에 서 있지만 오를 때도 역시 제일 빠르게 오르고 급격하게 오르는 게 K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K 주식 정말 펀더멘탈 이거 분석 필요한가? 주식 분석 필요한가? 주식 분석하는 남자도 분석해서 뭐해? 그냥 내러티브나 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 내러티브는 그쵸? 테마 뭐 이런 것들 물론 주식에서 단타나 개별 테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전히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거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 그래서 또 제대로 분석을 해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채널 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개투분들의 저 자산을 증식시키는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려고 또다시 돌아왔으니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 텔레그램 채널 꼭 들어와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매일은 못 올리겠지만 그쪽에 관련된 정보나 아니면 뭐 거기에 댓글 이런 것들 달아주시면은 거기서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시장 끄적인 셈줄 앞으로 당분간 영상은 좀 제가 돌아오면서 복귀 기념으로 이런 식으로 좀 갈 거고요. 종목 분석은 당분간은 좀 많이는 못 올리겠지만 혹시 댓글에 어느 종목들 좀 관련돼서 말씀을 주시면은 분석글까지 못 올려도 영상 하나하나에 아니면 댓글에 답변을 그래도 드리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야, 너 2차전지도 아니고 또 오늘 급등한 상한가가 질비한 2차전지나 추천하지 왜 이런 거 추천해 할 수 있는데요. 하이닉스가 오늘 주봉으로 보면 올해 시세를 보면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신고가를 그렸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그렸고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사실 2021년인가요? 삼성전자가 9만 원 갔었을 때 그때 고점이 15만 원인데 저는 그거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넘어갈 거라고 보고 일전에 하이닉스 9만 원대인가 제가 갔었을 때 영상 한참 전에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거 한번 영상 봐보시면 좋겠고 여기에 HBM 테마주 그죠? HBM 테마주라기보다 HBM 테마가 붙은 가장 강력한 내년의 모멘텀을 보일 수 있는 실적도 올해 바닥 찍을 만큼 다 찍었다. 디램과 그쵸 낸드 쪽 이런 쪽 충분히 바닥 찍을 만큼 재고도 다 감산으로 재고도 다 충분히 소화한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결국 올라갈 이슈만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의 대장주가 사실 HBM이 지금 한미반도체긴 한데요. 대장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장주 시가총액 지금은 3위지만 LG 엔솔 계속 이렇게 거침없이 갈 거라고 생각 안 들고요. 시총을 한번 뒤집어 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주도주가 물가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저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머릿속에 여전히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 안에서 중소형, 소부장 잘 골라내면은 50%에서 100%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야 그렇게 쉬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8월 10월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그 정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종목에서 20-30%만 먹어도 사실 나쁘지 않은 그런 성과인데요. 너무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 올해 시장이 이렇게 또 안 좋았던 걸 경험하신 분들은 앞으로 너무 짧게 보다는 그래도 좋은 주식, 실적 좋은 주식들을 싸게 가져간다는 생각으로 올해 주식을 하반기에 그쵸 연말에 모아서 내년 상반기에 수익 실현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이닉스 얘기는 제 옛날 영상을 한번 하이닉스 올렸을 때 8만원, 9만원대인가요? 저점 찍었을 때 한번 올렸던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걸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